어느 날 갑자기 아이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왜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우리 딸 안 된다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막 이제. 어떡하면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희귀질환인 눈안 증후군을 앓고 있던 수민이. 비록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누구보다 밝고 명랑했던 아이였는데요. 그런 수민이에게 지난해 겨울 뜻밖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어른들도 고통스럽다는 항암 치료를 4차례나 버텨냈지만 통증은 익숙해지지 않는데요. 병마와 싸우는 수민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엄기문 목사와 이은희 사모가 수민이와 함께 모처럼 들뜬 기분으로 외출에 나섰습니다. 수민이 학교예요. 그 선생님 뵈러 가고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녔었는데 어떻게 10월부터는 아파서 못 가게 됐죠. 친구들 좋아해요, 수민이. 과자도 주고. 친구들이 저번에 수민이한테 선물 많이 사왔었지? 오랜만에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을 만날 생각에 수민이도 잔뜩 신이 난 모습인데요. 학교 캠프? 학교 친구들 보고 싶어. 선생님도 보고 싶고. 우리 학교예요. 수민이 학교예요. 수민이 학교. 올해로 13살인 수민이는 유전자 이상으로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적장애 1급으로 일반 학교 특수학급에 다니고 있습니다. 병마와 싸우면서도 늘 그리워했던 학교와 친구들. 8개월 만에 만나는 친구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수민이는 동생이야? 수민이 학교 엄청 한 번도 뭐 안 간다 소리 한 적 없었어요. 예전에 네, 힘들 때도 네, 힘들 때도 가고 싶다고 그러고 계속.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긍정적이고 명랑한 성격의 수민이는 백혈병이 발병하기 전까지는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한번 뜻을 봐서 그런지 진짜 기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수민이가 이렇게. 저는 다시는 못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올 수 있게 돼가지고. 작년 12월 백혈병을 진단받고 4번의 항암 치료를 견뎌내면서 골수 이식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앉아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던 수민이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절망적이었는데 심정지로 다시 되돌아온 수민이를 보시면서 어머니 너무 감사해 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수민이가 이제는 가장 바닥을 박차고 올라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8개월 만에 수업에 동참해보는 수민이. 오랜 공백이 무색할 만큼 익숙하게 친구들과 어울리며 선생님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모두에게 참 소중한 시간입니다. 소연 누나 보니까 좋아요. 수민이가 안 보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수민아, 빨리 나와. 수민이가 하루빨리 병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홍성 시내 주변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이곳이 바로 엄기문 목사 가정의 보금자리입니다. 친구들한테 잘 갔다 왔네. 잘했어요. 왜? 집으로 돌아온 수민이가 학교에서의 의젓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엄마에게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수민이는 몸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컨디션이 나빠진 수민이를 위해 아빠 엄목사가 준비한 비장의 무기. 수민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뽀로로예요.
아빠의 작전이 통했네요. 덩실덩실 춤까지 추는 수민이. 아프지 않고 매일 이렇게 웃는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수민이가 들려요. 수민이가 사는. 지금 이 순간 엄기문 목사와 이은희 사모의 바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수민이가 더는 고통에 신음하지 않고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음식 섭취가 안 돼서 콧줄로 먹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하며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진 수민이는 노마병으로 인해 턱뼈가 괴사했는데요. 그거 먹으면 조금이라도 더 회복해서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음식을 씹지 못하기 때문에 콧줄로 유동식을 넣어서 영양 보충을 해줘야 합니다. 저거 먹으면 튼튼해질 수 있는데. 싫어? 엄마가 옆에 있는데. 엄마가 옆에 있는데. 눕자, 넣어보자. 누울 거야? 엄마 아빠의 애타는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민이는 온몸으로 거부하는데요. 앉아있다가 이제 눕히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조금 들어가는 게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네. 결국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유동식을 먹이는 건 잠시 미뤄두기로 하는데요. 이은희 사모는 자꾸만 말라가는 딸이 그저 안쓰럽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흑인한치성 뭐 이런 질환 애들은 또 살이 찌면은 합병증이 오면은 안 되니까 제가 관리를 좀 해야 될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지금 아프면서 이제 못 먹으니까 너무 속상하죠. 빨리.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누구보다 밝고 튼튼했던 수민이 항암 치료를 견디며 몸무게가 10kg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한창 먹고 쑥쑥 클 나이인데 통증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수민이를 볼 때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부모의 마음을 우리 제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저는 제 마음도 진짜 그런 예수님을 많이 느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절한 절망감과 아픔이 가슴을 파고들 때 매달릴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 잘한다. 수민이 심장이 안 뛰어요. 울면서 전화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래도 부모로서 받는 그 축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달렸죠, 하나님. 심장이 뛰게 되려고. 그래서 얼른 목사님들한테 중보기도 요청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행히 뛰게 됐다고, 심장이 뛰게 됐다라고 전화를 받고 감사했죠. 2년 전 홍성 세움교회를 개척한 엄기문 목사는 선천적 장애를 앓고 있는 딸 수민이의 영향으로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사역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다른 가정보다 엄목사하고 이은희 사모가 다른 아이들 몰라도 수민이는 잘 케어해주기 때문에 보내신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 듣고 이제 마음의 전환이 된 거죠. 내가 잘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수민이가 맡겨줬다면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대해야 되고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더 이상 이제 고민보다는 이제 주어진 삶. 또 여기 개척에서는 우리와 같은 비슷한 처지의 가정들이 모이면서 서로 위로받고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니고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해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는 엄목사. 이곳은 홍성군 장애인 주간활동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이시고 우리 부모의 선생님. 예전에는 이제 보호의 개념의 센터가 많았어요. 줄을 이뤘었는데 요즘에는 아젠다가 바뀌어서
활동에 맞춰 있어요. 저희 센터가 시범 사업을 거쳐서 올해 수사를 받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식으로. 발달 장애인들이 이곳에서 공예를 배워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이제 우리 친구들의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 수민의 미래거든요. 그걸 이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이.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다는 아니지만 여기 아들 뭐 다 있어요.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들 다 같은 마음으로 내 가족이 되고 내 자녀이고 또 우리의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낮 시간을 공예가라는 꿈을 키우며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렵다는 얘기 안 하시고요. 늘 되게 힘있게 사시고 저희 같으면 저런 상황이면 부모의 일도 좀 잘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좀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그 모든 활동을 다 그냥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의 한 대학병원.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신체 질환을 동반하는 누난 증후군을 앓은 탓에 줄곧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수민이. 백혈병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찾게 되는데요. 이틀 전서부터 이제 입에서 피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제 혈소판이 부족하니까 지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수민 얘기 날 때부터 이제 수민 친구? 네, 친구나 다름없죠. 다른 여러 뽀로로 사줘도 이것만 좋아해가지고 네, 감염내과 교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대표 증상 중 하나가 혈소판 감소증인데요. 혈소판이 줄면 감염병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혈액 검사를 하고 혈소판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안 보이고. 안 나와서 병원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해서 주사 바늘에도 익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치료할 때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욱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벌써 수십 번 겪은 일이지만 두려움에 몸부림치는 아이도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엄마도 매번 힘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잘했어. 수민이 고마워. 잘 참아줬어. 처음에는 굉장히 되게 아팠어요. 내려가면서 그냥 운 좋고 있었어요. 차 안에서 운 좋고 있었는데 또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책임져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고 하니까 그냥 다 맡길 수 있는 어른들도 고통스럽다는 항암 치료를 4번이나 견뎌내며 골수이식을 기다렸던 수민이와 가족들. 하지만 지금은 백혈병 치료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워낙에 이제 정규적인 스케줄로는 약물 치료가 조금 한두 차례 더 시행이 되면 좋고, 처음에 저희도 수민이 이제 조혈모세포 이식까지 계획을 했었던 상황인데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까 수민이가 이제 감염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이 조금 심하게 왔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저희가 백혈병 치료는 조금 이제 중단을 한 상태이고 감염 치료를 조금 위주로 하고 컨디션이 조금 회복된 이후에 추가로 이제 백혈병에 대해서는 치료 계획을 더 세워봐야 되는 상황인데, 수민이는 서울의 병원에 오면 여기저기 검사할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백혈병 특성상 합병증과 감염증 위험이 크기 때문인데요. 4차 항암 치료를 받은 직후 얼굴이 괴사되는 질병인 노마병이 발병했습니다. 턱뼈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수민이는 지금 구강대저라는 질환인데요. 질환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저질환으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었고, 그거랑 관련돼서 치은염, 잇몸 염증으로 시작된 것이 연조직과 그 밑에 있는 턱뼈까지
괴사를 일으킨 아주 무섭다면 무서운 상태이고, 다행히 수민이가 잘 회복해서 치사율도 백혈병 이외에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다행히 생명이 위험한 상태까지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 하지만 또 언제 어떻게 악화될지 모르니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주기적인 병원 검진은 물론 평소에도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항상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구강 궤저에 대한 검사를 마친 후 엄기문 목사와 이은희 사모가 주치의 선생님과 앞으로의 치료 방법을 상의하는데요. 절망보다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일단은 입술과 이 밑에 없어진 살을 국소피판, 주변의 살을 이용해서 닫아주는 그런 수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암 치료도 많이 했고 해서 조직이 얼마나 잘 아물어줄지가 관건인데, 잘 아물지 않으면 2차 수술이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고. 검사를 마친 수민이가 치료를 위해 병실에 들어섭니다. 치료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수차례 항암 치료로 체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수민이는 검사만으로도 이미 녹초가 됐습니다. 엄 목사는 수민이가 남은 치료도 잘 견뎌주길 바랄 뿐입니다. 너무 피곤해? 응? 혈소판 수혈을 위해 또다시 주사바늘이 등장했습니다. 수민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인데요. 수십 차례 경험을 통해 아픔을 잘 알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무섭습니다. 고통에 절규하는 딸의 목소리가 가시처럼 아빠 마음에 박힙니다. 심폐소생술을 하고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어머니는 나가 있어라. 이제 그래서 이제 밖에서 제가 딸이 살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좀 우리 딸 안 된다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막 이제 계속 울기만 하니까 이제 엄마들이 막 안아주면서 울지 말라고, 수민이 꼭 살아날 거라고, 목사님은 빨리 오겠다고 이제 울지 말라고 하는데 제가 제정신이 좀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딸이 그렇게 되니까. 우여곡절 끝에 힘겹게 수혈을 마친 수민이. 치료를 끝내고도 쉽게 진정이 되지 않는 모습인데요. 4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가진 수민이가 감내하기 힘든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언제쯤 이 여리고 약한 아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수민이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형태의 모습이, 이제 수술도 이제 지금도 이런 모습이지만 제 눈에는 너무 그 모습조차도 아름답고, 예, 그냥 우리 수민이 있는 자체가 저는 행복이고,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른 아침에 이렇게 병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뛴 것과 같이 수민이의 모든 고통과 아픔도 씻은 듯이 낫는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며칠 후 여름비가 촉촉히 내리던 주일날 아침, 밝은 모습의 수민이가 아빠 엄기문 목사의 인도로 진행되는 주일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전에 와봤어야 되는데 와보지 못하고 지금 처음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상태가 좋으니까 좋네요. 엄기문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홍성 세움교회는 개척교회로 발달 장애인 가정을 특별히 섬기고 있는데요.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안식처가 되길 꿈꾸며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세움교회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배 시간 내내 밝은 모습이던 수민이 얼굴빛이 급격히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울음을 터뜨립니다. 엄마 이은희 사모가 곁에서 달래보지만 결국 예배당 밖으로 빠져나가는데요. 수민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유전과 고난과 여러 가지 환란들. 예배 중에 예배당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공부방에 자리를 잡습니다. 수민이 예배 드리고 싶어 하는 거야?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막 또 침도 많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아프기 전에도 아빠와 함께하는 예배 시간을 유난히 좋아했던 수민이 지금은 그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데요. 자기도 이제 같이 함께하고 싶은 더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시 힘을 내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는 수민이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내 아이가 아프기 때문에 그 부분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하고도 다르게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 주셨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을 이렇게 수용하는 게 저희들 걱정보다는 실은 목사님한테 위로를 받았어요. 저는 늘 집사람도 그렇고 수민이가 늘 빈자리여서 마음이 좀 무거웠었는데 요즘은 이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요. 홍성 세움교회에서는 예배를 마친 후에도 장애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치료활동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랑 같은 아픔을 가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거기에서 이제 위로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정보 교환도 많이 되고 저를 또 잘 이해를 해주고 이러니까 마음 편히 잘 다니는 것 같아요. 몸은 조금 솔직히 다른 교회마다 조금 힘든 점은 있어요. 근데 근데 마음은 기쁘니까 진짜 가족처럼 되게 여기 오면 놀러 온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되게 행복하게. 누난 증후군이라는 선천성 장애와 갑자기 닥쳐온 급성 골수성 백혈병 그리고 구강 궤저까지 13살 어린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고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수민이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홍성 세움교회와 함께하길 바랍니다.